환각 활보남이라고 저희가 이 사건 사고의 어떤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A가요 어제 기사화하면서 굉장히 이 인물이 누구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마약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건데 이번에는 강남 한복판을 주택가를 활보한 남성이 있습니다. 40대 남성인데요. 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한 남성이 이제 뛰어다닌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옷에 토자국이다, 안 좋은 자국 같이 묻혀 있었고 눈빛이 좋지 않았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마약 소지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변호사님. 이 남성이 근데 배우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어떤 인물이냐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제 40대 남성 배우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제 강남 논현동 자택에서 일단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네. 누군가가 약에 취해서 돌아다닌다라는 이제 행인이 119,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약에 취해서 그러니까요. 돌아다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딱 봐도 좀 이상했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입 근처에 구토 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저희가 합니다. 그 사건 현장 그렇습니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오후에 저런 도로가를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이제 행인이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추적 끝에 논현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를 한 것인데요. 간이 마약 검사를 하니까 바로 마약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체포를 했으니까요. 이 마약을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투약 경위는 어떠한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따져 물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약 관련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이 마약류 이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방송인 에이미 씨가 한국에 찾은 지 13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은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소장님. 그러니까 마약의 중독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장면인데 제가 뉴스A 라이브 2프로 하면서 점점 마약 예컨대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에요. 마약 사건 정말 많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지. 네. 특히 연예계. 예, 특히나 지금 아까 우리 한동훈 장관 얘기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마약 사범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검수 원복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더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검찰이나 경찰이 더 힘을 모아서 사실은 수사를 하고 차단하고 이런 마약의 어떤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심각성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해버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제 특히나 어린 이제 친구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요. MZ 세대들 사이에서 마약 유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마약 유통 그러니까 이게 살을 빼는 용도로 쓰이는가 봅니다. 이 마약 사범 현황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좀 보시면 자, 2017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저는요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마약 사건 40대 남성 배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뭐 맞춰보자 이러면서 이름 초성 얘기하고 2차 가해가 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고요. 네. 아까 검수완박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해가지고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철저한 그런 정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사범 잡겠다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못 잡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시행령으로 이 검수 원복을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민주당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 유명한 마약 수출국 중에 북한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음료수 같은 건 누가 줘도 함부로 못 먹는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아까 젊은이들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준비한 것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고 기각의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사건 국민들 보시고 엄청 충격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지난 7일에 오후 네. 7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대 여학생이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흉기를 숨겨둔 40대 남성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네. 그리고 그 여학생을 계속 노리고 있다가요. 결국 여학생이 내리려고 했을 때 흉기를 들이대면서 못 내리게 하고 네. 꼭대기층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납치 혐의가 있는 것인데요. 다행히 다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면서 그 범인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왜 영장이 기각된 겁니까? 재범의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10대 여학생에 대한 것이었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그리고 도주를 했던 점을 따져본다면 그냥 단두시 그냥 재범 위험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10대 여학생과 그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사건 사고 두루 전해드렸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